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,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입니다. 오늘은 시장에서도 가장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펩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.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스마트 대포 계약 왜 지연이 됐나,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. 최근 한 달 동안 펩토론의 주가의 흐름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. 52주 신고가를 뚫고 치솟았던 주가가 이제는 단기 추세 이탈로 인해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변동성의 핵심은 일라이 릴리와의 진행 중이었던 이 스마트 대포 기술 평가 계약 지연, 그리고 일부에서 평가되는 이 평가 범위 확대 가능성,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계약 지연이 되면 악재가 아닌가? 왜 갑자기 평가 기간이 늘어난 거냐? 대형 계약이 좀 안 되는 신호인가? 반면에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평가 범위가 확대되는 건 오히려 좋은 신호다. 일일가 더 많은 항목을 검증하고 있는 건 큰 빅딜의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데요. 즉 뉴스는 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연이 부정적인 지연인지 아니면 더 큰 빅딜의 계약을 위한 과정인지 팩트 기반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번 기술평가 계약의 원래 기간이 좀 연장되었던 이 실제 기간, 그리고 이 펩토론이 공시한 내용이 왜 논란이 되었는지, 이 부분은 이 투자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. 또한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변화, 기간 매수의 패턴, 그리고 이 26만원이 왜 지지선이 이번 조정에 분수령이 되는지까지 차트 관점으로서 명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오늘 영상은 단순히 지연됐다, 악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 일정 조정이 이 펩토론의 중장기적인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올 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제가 투자자 관점으로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펩토론의 스마트 대포 계약 지연이 진짜 이유와 이 평가 범위의 확대설까지 배경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펩토론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고 하겠습니다. 펩토론은 약효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기술, 바로 이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인데요. 자, 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자, 이 기술의 주사 한 번으로 약효과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자, 당뇨며 비만, 파킨슨, 치매, 정신질환 등 이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분야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죠. 또한 이 펩토론은 이미 코스닥 시총 8위, 자, 국내 바이오 섹터에서 이미 상위권에 위치한 대형주라는 점이 특징입니다. 단순한 소형 테마주가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. 결국 펩토론의 성장 가능성은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겁니다. 이 기술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바로 첫 번째는 이 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. 기존 약물이 일주일짜리라고 하면은 무려 1개월짜리라면 3개월짜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인 거죠. 환자의 편의성은 높아지고 이 치료 효과 유지율이 안정적이라는 게 강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다양한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병용성이 특징이죠. GLP-1 비만 치료제부터 파킨슨, 정신과, 안과까지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 플랫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이 글로벌 빅파마가 탐낼 만한 가지고 있는 기술 구조. 최근 수년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지속형 제형 기업으로 이 수조원의 금으로 좀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. 따라서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은 기술 이전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조입니다.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의 변동을 이끌었던 가장 큰 재료가 바로 이 일라이 릴리와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연장 이슈죠. 자, 원래 시장은 평가 기간이 무려 14개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, 자, 올해 12월쯤 본 계약 체결 가능성을 좀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회사 공시를 통해서 실제 계약 기간이 최대 24개월, 즉 25년도 10월까지 있었다는 점을 좀 알려졌죠. 이게 단기적으로 충격을 준 이유가 총 세 가지인데요. 즉, 첫 번째, 이 기대감과 시간표가 완전히 뒤로 밀려졌다.
투자자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결론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1년 가까이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이 공시 신뢰성에 논란이 불거졌죠. 기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왜 정확히 바로 알려주지 않았냐 라는 불신이 생겼습니다. 바이오는 정보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되게 민감하죠. 세 번째로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됐다. 기대감은 좀 멀어지고 단기 투자들은 매도를 선택하게 됩니다. 이 매물이 주가를 하락으로 강화를 시켰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죠. 그런데 이 지연이 악재만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.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연이라는 건 단어만 보고 단순 악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좀 많다라는 건데요. 그 이유는 제가 정보방에서 올려드렸던 내용 확인하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릴리의 입장이 좀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보인다는 겁니다. 근육량 증가 관련 데이터나 이 추가 신물질 평가가 포함이 되면서 검증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, 자 그리고 이 평가가 좀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큰 딜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기술평가 범위가 넓어지면 본 계약의 규모와 이 마일스톤의 구조가 확대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. 즉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좀 부정적으로 흘러내려왔지만 중장기 계약 규모에는 긍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즉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무려 28만 주 이상을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의 하락의 핵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. 반면 기관은 소폭의 매수세가 보이며 일부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. 패턴은 명확합니다. 외국인이 매도하면 주가가 약세가 되고 이 기관이 매수하면서 단기 반등이 생겼다는 거죠. 이 변화는 차트의 흐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요. 그럼 바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 펩트론의 흐름을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매일 장 마감 약속의 시간 3시라고 해서 장 마감 전에 단기 종목들 3개 선별해서 직접 체크해서 공유드렸죠.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. 뉴스의 흐름과 차트의 움직임, 수급 타이밍 이 동시에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잡는 매 실전의 데이터 분석이었죠. 위의 번호 010-4825-0472로 숫자 0번 또는 차보남이라고 문자 주셨던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약속드렸습니다. 함께 같이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자고. 그 약속 매일 꾸준하게 세 종목으로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장 마감 전에 2시 50분, 54분, 59분 이렇게 해서 DIC라는 종목,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, 그리고 우진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. 그중 첫 번째로 DIC 추천드리면서 약 장시간 초반에 1%대 올라서 무려 고가 기준으로 16%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이 가능한데요. 자,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에 체크포인트 잘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종목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죠. 오늘 장 초반에 4%대로 시작을 해서 무려 지금 상한가까지 나온 모습으로 이 30%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진 종목 장 초반에 3%대로 시작을 해서 고가 기준으로 무려 17%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. 자, 이렇게 DIC 16%,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30%, 우진 무려 17%, 자, 100만원만 투자하셨더라도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익률 나왔었을 때 이모티콘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만 드린 게 아니라 11월 3일 날짜, 이 날짜도 추천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매일같이 단기 종목들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. 아직도 꾸준하게 시청만 하시고 계신가요? 010-4825-0475 숫자 0 또는 차보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무료로 전부 다 공유방으로 단기 종목들 추천방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.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뭐 가입하시거나 뭐 정보비를 달라 이런 말씀드리지 않고요. 제가 꾸준하게 이제 종목들 체크를 하고 이 뉴스와 이 종목들이 차트에 어떻게 엮이는지 직접 참고해 보실 수 있게끔 링크 안내 드리겠습니다. 010-4825-0472로 문자 남겨주세요.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노력 정도는 있으셔야 남들보다 발빠른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딱 구독자이신 분들 인증 절차만 거치시고 나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
실제로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문자 주셨던 분들 무료로 제가 입장시켜드리고 그 결과 단기씩 챙기고 나오시고 계시고 있고요.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이 결과까지 얻는데 고작 하루면 충분합니다. 자, 12월 초 악재성 이슈가 겹쳐지면서 21선에 강하게 이탈을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26만원이 중요한 이유가 이 지지가 중요한 분수령을 한다는 겁니다. 자, 여기는 이전 매물대이며 단기 반등의 여부가 가르는 중요한 가격대인데요. 여기를 지지하기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. 하지만 이 부분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조정의 폭이 좀 더 확대가 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아직까지는 중기 추세는 아직 우상향을 띄우고 있습니다. 6개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중기 상승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, 따라서 현재의 단기 흔들림 속에서도 이 중기 추세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바로 신공장 투자 일정 연기와 투자금 증액이죠. 자, 완공 시점은 27년도 상반기로 변경이 되면서 자, 투자금은 약 890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이건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확장의 필수 과정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우려를 키워왔습니다. 그중 첫 번째가 이 바이오 기업의 자본적 지출의 증가는 항상 부담이라는 거. 두 번째는 이 생산과 이 밸리데이션과 이 매출의 발생까지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.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이 계속 관심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. 첫 번째는 GLP-1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아직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. 릴리의 마운다로는 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약물이라는 점. 자, 그리고 투약의 편의성을 향상을 위한 이 지속형 기술은 필수적이라는 거. 즉, 테마 자체가 꺼진 게 아니라 기대감이 좀 시간표만 좀 밀린 상황이라는 거죠. 이는 언제든지 모멘텀이 재점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. 펩트론은 기술 특히 바이오 기업답게 현재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. 전년 영업 손실은 159억 원. 자, 올해도 적자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채 비율이 무려 11%대로 매우 낮다라는 점이죠.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는 겁니다. 시가총액이 6조 원대 대형주지만 이 PBR은 약 2.88배. 88배인데 즉 이 기대감이 가열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현재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펩트론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강점부터 보자면은 이 독자적인 플랫폼, 자,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의 기술, 그리고 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기업의 관심 대상, 자,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죠. 자, 이게 주 세 가지가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고, 자, 양점으로 보면은, 자, 현재 이제 외국인, 자, 글로벌적인 수급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공시에 대한 논란의 신뢰도도 이슈가 되었고, 그리고 이 마지막 이 기술평가 지연이라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죠. 자,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전체 흐름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. 단기적으로는 악재성 이슈의 영향이 크다. 현재 이 기술평가의 지연과 공시 신뢰도의 논란, 그리고 외국인의 26만 주 매도, 자, 신공장 일정 변경, 이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거죠. 그러나 재료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. 자, 기술평가 범위의 확대의 가능성과 GLP-1 비만 시장의 성장, 그리고 플랫폼 기술의 범용성과 이 릴리와의 본계약의 기대감. 핵심 포인트로 보면 지금은 단기 흔들림 속에서 이 중장기 가치를 시험받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26만원 이 지지 여부가 단기 흐름을 가를 것이고, 앞으로 25년 마무리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이 기술평가 과정에서 추가 데이터나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그 영상 댓글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차보남 정보방이라고 링크 남겨드렸습니다. 자, 여기다가 펩트론이라는 세 글자 남겨주시고 간단한 설문 5초 정도만 해주시면 되시는데요. 자, 그렇다고 비용이 발생되시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왼쪽에 보고 계신 이 정보방에 따라서 펩트론에 대한 꾸준하게 일정도 드리고, 자, 대표 홈페이지에서 주주분들께 드리는
드리는 글도 먼저 다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펩트론을 뭐 계속 꾸준히 이야기 드리는 시그니처 종목이라서 이게 뭐 보유를 하셔라, 보유를 하지 마라, 매도해라,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최근 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면서 분석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 지표나 예측 보고서, 자, 리포터도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, 먼저 시장보다 빠르게 알고 계시길 바라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구독자분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단순히 악재, 호재 이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 만큼 이 차트에 대해서 숨은 발견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참석을 하시고요. 자, 꾸준하게 제가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에 마음이 드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